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올릭의 대구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밝았네. 오늘은 제가 종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밝은 이유가 좀 있어요. 바로 메탈 보드 팩 플러스라는 종이입니다. 사실 제가 그 전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울과 같이 반짝거리는 종이, 이런 은박지 같은 종이가 사실 평소에는 많이 봤어요. 문방구에서도 보고 지업사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런 종이가 너무 좀 두껍다라는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두껍다는 것은 단면도 아주 잘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가공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좀 불편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얇았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냈던 것이 사실은 하이피카였습니다. 근데 하이피카의 단점이 있죠. 첫 번째로 단종된 부분이 많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비싸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하이피카는 4절 용지 기준으로 1,500원 이상이 됩니다. 얇은 종이로 찾아도, 더 얇은 종이로 찾아도 거의 1,000원을 넘어요. 900원대까지도 보긴 봤는데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4절이라고 해도 그걸 재단을 하면 기껏해야 A4 2장 나옵니다. 굉장히 작아서 사용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종이냐, 가공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순간 접착제가 그냥 떨어져 버릴 정도니까 접착도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사몬페이퍼랑 두성종이 두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먼저 이제 두성에 가서 이렇게 막 뒤져봤는데, 그런 종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성에는 특이한 종이가 많아서 그 중에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같이 비쌌어요. 하이피카가 저렴하다 느낄 정도면 말다 했죠. 굉장히 비싼 종이가 많았어요. 좋은 종이들이겠지만 대중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 몇천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틀어 만들고 말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3원에 혹시 좋은 게 있을까? 3원에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스펜더룩스 버서스, 그 종이의 얇은 버전이 좀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사기도 하려고 했고, 그래서 3원으로 갔다가 3원의 오프라인 판매처 이름도 페이퍼모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페이퍼모어로 되어 있죠. 페이퍼모어에 갔는데 바로 이 종이를 찾은 거죠. 바로 메탈 보드팩 플러스입니다. 사실 메탈 보드팩 플러스는 그 전에 우리 카페 돌띵님께서 한번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그때는 제가 그 샘플을 받았었는데, 어떤 샘플을 받았냐면 무광 샘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밀히 말하면 반광이죠. 반광과 같은 무광과 같은 그 실버와 골드 두 장을 받았었는데, 참 얇고 쓸만하다. 그런데 난 좀 더 반짝거렸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EXS를 만들고 있잖아요. 트위치 라이브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EXS에 보면 조그마한 리벳과 같은 조그마한 디테일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아주 반짝거리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시트지를 따로 써야겠다는 거죠. 근데 시트지를 쓰지 않고 아예 종이 자체가 반짝거리면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메탈보드 팩 플러스의 첫 번째 조건인 얇은 종이, 두 번째 조건인 반짝거리는 거, 두 가지가 다 되더라고요. 물론 세 번째인 가공성은 테스트를 해봤어야 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찾아낸 종이가, 얼굴이 좀 너무 번들거리는 거 죄송합니다. 앞쪽에 종이를 깔아놨더니 너무 반사광이 심하네요 지금. 예. 자, 얼굴이 노랗게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메탈보드 팩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두께가 140g. 140g이면 저희가 보통 쓰는 120g의 거의 근사치죠. 그래서 쓸만해요. 그러니까 두께가 만져보면 그렇게 두껍지 않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광, 유광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정말 반짝거리는, 마치 거울과 같은 그런 종이를 원했는데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해서 한번 사려고 했는데, 이게 놀라운 건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저렴하더라고요. 이 290원이라는 것은 4절지 기준입니다. 4절지 기준이 290원. 그럼 반 다 했죠. 왜 그러냐면 거의 한 6장? 6배로 싼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6장이면 하이피크 한 장을 살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5장이구나. 한 5장 정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저렴하고 얇고 반짝거리고 좋았어요. 일단 그래서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그냥 이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에는 두께가 좀 다양하기도 하고 사실 좀 아쉬웠던 것도 한 가지 있었어요. 골드와 실버는 무광, 유광이 다 있는데 그 약간 동색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건 얇은 게 없었어요. 굉장히 얇은 게. 얇은 거는 무조건 140g 짜리는 골드와 실버밖에 없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사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반짝거리죠? 제 얼굴이 그냥 아예 막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충 뭐가 비치는지는 보일 정도로 굉장히 반짝거리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유광 실버입니다. 이런 유광 실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버니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칼 이런 쪽에 나이프 뭐 이런 쪽의 디테일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죠. 좀 아쉬운 거라고 하면 단면입니다. 완전히 단면이죠. 그렇죠? 근데 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이들은 300g을 다 넘어가요. 300g이면 커팅기는 고사하고 손으로도 자르기 피곤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는 쓰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얇고, 굉장히까지는 아니죠. 만져보면 좀 두께감은 있는데 얇은 쪽에 속하고 거기에다가 가공성도 좋고 커팅기로 물론 잘 잘리더라고요. 두께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사온 건 무광인데 이거는 이제 금색입니다. 이게 너무 금색입니다. 금색. 이거는 골드가 너무 반짝거리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싸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프라모델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골드 느낌을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초점이 잘 안 잡아버리는데 초점이 나왔네. 자, 아무튼 이런 골드 느낌을 보시면 아마 백식 최근에 나왔던 백식 2.0이 이런 느낌의 코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광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정보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돌띵님한테. 그때 돌띵님이 테스트를 어디까지 해보셨냐면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 자료는 못 보여드리지만 그때 출력했던 모습을 보고 이게 출력도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드럼에 무리가 간다 이런 의견도 물론 있었지만 제 느낌에서는 충분히 거친 느낌도 있어서 무광의 출력은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유광은 그럼 출력이 될까?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때 돌띵님이 저에게 주셨던 건 무광밖에 없었고 테스트도 무광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광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출력을 해봤는데 몇 개 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돈보라고 하죠. 커팅기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하는데 여기 새카만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들은 출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럼 글자나 이런 것들은 어딨냐? 제가 아까 만든 것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너무 밝다.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메탈보드 팩 플러스로 만들었고요. 측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화이트가 아니죠. 빨간색으로 출력된 부분과 여기에 검정색 라인이 출력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레이저로 출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출력도 충분히 잘 되는데 만약 레이저의 착색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걸 비볐을 때 이렇게 비볐을 때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착색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서 이렇게 만져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레이저 출력에도 아주 훌륭하게 잘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종이가 그렇게 무조건 좋으냐, 가공성은 어떠냐, 좀 좋은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가공성 얘기죠. 지금 이걸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EXS의 아까 작은 리벳 부분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한 건데 지금 제가 만든 이 부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시트지로 붙인 거예요. 그럼 얘로 한 건 어떻느냐? 물론 몇 개 만든 흔적이 보이시죠? 바로 여기 이런 부분에도 똑같은 이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메탈보드 플러스. 그러니까 시트지로 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광택을 보여주죠. 그렇죠? 이쪽이 시트지, 이쪽이
이쪽이 그 메탈보드 100 플러스입니다. 거의 같죠. 아주 작은 디테일을 만들기 용이했습니다. 만들기 아주 좋아요. 첫 번째로 그 목공풀을 붙일 때는 접착면을 한 겹 벗겨내고 만드는 게 좋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됐어요. 한 겹 벗겨내는 건 물론 커팅기를 이용해서 그렇겠지만 접는선 부분이 칼금이 살짝 가 있기 때문에 벗겨내는 거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공풀로 붙였을 때 꽤 괜찮게 붙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두 번째 순간 접착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붙었습니다. 순간 접착제의 경우는 무려 플랩을 떼지 않아도 붙었어요. 이게 굉장히 가공성이 좋다는 거죠. 물론 단차가 있을 수 있죠. 140g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단차가 제법 보입니다.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여기 좀 보이거든요. 이쪽이 좀 보이는데, 그런데 어떠세요? 이렇게 부품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크게 단차가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부분 말고도 이런 부분들, 그렇죠? 단차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꽤 많은 부품 제가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순간 접착제, 목공풀 모두 다 쓰기 좋았고, 단차가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접는 선을 그었을 때 단차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성 그리고 두께 뭐 이런 부분에서 합격점을 완전히 줄 수 있느냐, 제가 뜸들이는 이유를 알겠죠.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단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걸 A4지로 지금 재단을 따로 했습니다. 재단하는 게 힘들어서? 그건 아니에요. 재단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특이하게 그냥 말립니다. 얘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종이가 자연스럽게 은박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펼쳐놓고 다른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말질 않았어요. 한 번도 만 적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려요, 종이가. 그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종이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말리다 보니까 단면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접히는 이런 부품을 만들 때 제가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이 종이가 직각으로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접혀야 되는 부분이 안쪽으로 약간 움푹해지는 효과가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좀 밀어내는 그 작업을 몇 번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밀어내서는 됐는데 그렇게 말리는 효과가 좀 제법 보이더라. 그래서 큰 넓은 면적에서 이 종이로 만드는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특히 평평하고 넓은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이 특성이 조금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은박이 있잖아요. 이 은박이 벗겨내는데 용이했다라고 했죠. 지나치게 잘 벗겨집니다. 지나치게. 근데 아주 못 만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못 만들 정도로 이게 잘 벗겨졌으면은 그냥 이렇게 쭉 떼면 뜯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모난 그 각을 만들고 막 만들다 보면 여러 번 이 각 부분을 손을 댑니다. 이러다 보면 특히 커팅기 유저들은 이 접는 선을 살짝 칼금을 낸다 그랬잖아요. 이 칼금 낸 부분이 약간 벗겨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목공풀이나 순간접착제로 조금씩 해가면서 붙여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다. 그래서 되려 이런 부품보다는 이렇게 원형으로 많은 부분이 훨씬 더 만들기 수월했어요. 그렇게 안쪽으로 움푹 파이지는 효과나 아니면 이렇게 그 은박이 벗겨지는 부분에서는 되려 이 부분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가공을 할 때 붙이고 접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은박이 약간 벗겨진다거나 면이 운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가공성이 뛰어난 종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종이나 이런 종이처럼 코팅을 한번 입히고 끝나는 종이가 아니라서 이 코팅 부분에서 약간의 특이성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걸 면적을 넓혀가면서 넓은 부분으로 만들지만 않고 지금처럼 은빛 이런 은색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만든다. 이럴 때는 꽤 괜찮아 보여요. 물론 나이트 원단과 같은 은색으로 화려한 모형을 만들고 싶다, 이걸로 다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애를 먹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포인트, 제가 이런 리벳이 솔직히 EXS 건담 전면에 거의 2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번 만들어 보니까 손에 익기도 하고 그래서 제법 속도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만들 때는 꽤 효과가 좋았다. 가공성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종이 소개, 제가 종이 추천을 메탈 보드백 플러스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아주 포인트로 쓰기에는 좋은 종이니까,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하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포인트로, 은색 포인트로 넣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용기가 있으시다면 전면을 휘황찬란한 금빛이나 은빛으로 만들고 싶다 라는 분들께는 너무 두꺼운 다른 종이보다 저렴하고 조금 얇은 이 메탈 보드백 플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도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매일 9시에 있는 트위치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